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8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우선 환경 설정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죠. 화면의 오른쪽 꼭대기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현재의 모드를 보여주고 있죠.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모드 중에서 기본적으로 다시 세팅해주세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메뉴들이 기타 등등 혹시 여러분들이 떼어내거나 안 보이게 처리했던 것들이 기본 초기화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패널은 넓게 펼쳐놓고 보는 게 좋으니까 왼쪽 화살표 콕 찍으시면 패널이 넓게 준비가 될 거고요. 왼쪽에 세팅 도구를 보시면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편하다,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편하다 라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고 들어가도 다 같은 문으로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여러가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만 함께 보도록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화면의 색깔을 저는 좀 어둡게 처리를 해놨죠. 요거를 나는 밝게 처리하고 싶다, 아주 밝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미지를 꺼내 놓으실 때도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이라고 해서 화면을 넓게 혼자 차지하고 싶다면 V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창을 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V체크 해제. 설정이 다 끝났으면 OK 눌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종이를 불러와서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니까 크기가 100에 80mm라고 정해져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라고 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이름을 주라고 하는군요.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면 수험번호가 나오죠? G 1, 2, 3, 4, 5, 6, 7, 8, 9 9자리의 수험번호가 나올 거고요. 본인의 이름 쓰시고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윕스 100mm 혹시 단위가 픽셀 단위로 바뀌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유니츠 밀리미터 확인하시고 윕스를 100, 하이트를 80 컬러 모드 기본적으로 CMYK 여러분들이 수정하지 않았다면 잉크 사원색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종이를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죠. 자, 새 종이를 열으시면 지금 창문의 크기를 좀 조절해서 볼게요. 왼쪽에 도구 중에서 손바닥 도구를 2번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의 크기에 맞춰서 돋보기 2번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인쇄 크기 저희는 화면에 일단 맞춰서 보기 위해서 손바닥 도구 2번을 눌러서 화면을 꽉 차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색깔들 색상표를 먼저 뽑아 놓는 거죠.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왼쪽에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위쪽이나 오른쪽에 색상표를 이렇게 쭉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미리 뽑아 놓는 게 좋으니까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렉탱글 색상표를 하나하나 맞춰 놓겠습니다. 자, 색상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 이 친구의 여러 개 개수가 필요하겠죠? 미리미리 여러 개를 뽑아 놓고 작업을 하죠. 선택 도구로 하나를 만들었으면 Alt 누르시면 도형을 복사할 수 있었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고 반복 작업은 Ctrl D입니다. 여러 개를 미리 마련해 놓을게요. 색상을 뽑으실 때 왼쪽에 있는 필 컬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컬러 패널 보이죠? 컬러 패널에서 옵션, 쇼 옵션이라고 켜놓으시면 색상을 여기서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하나 색상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색상부터 오른쪽에 있는 색상까지 라고 하는 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와치 팔레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하나를 고르시고요.
거기에서 색상을 조합해 나가셔도 되겠죠. 그라디언트 패널을 누르셔서 필요 없는 색깔은 빼주시고 필요한 건 색상 두 가지니까 이렇게 마련합니다. 색상 첫 번째 친구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을 정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미리 만들어진 색깔이 있다면 스와치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미리 만들어진 색깔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컬러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중에서 K100이라고 하는 건 깜장색이고요. CMYK0000은 흰색이니까 따로 뽑지 않아도 스와치 팔레트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 색깔로 쓰시면 되겠네요.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를 작성해 볼까요? 오브젝트를 작성하실 때 사이즈를 잘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고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안전하겠죠. 우선 가이드라인을 뽑으려면 눈금자가 필요하니까 눈금자를 꺼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눈금자 룰러, 쇼 룰러,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바로 눈금자를 꺼내실 수 있으십니다. 여우의 윤곽이 대체로 왼쪽에서는 10, 오른쪽에서는 65 정도, 그리고 위쪽에서는 10 언저리, 아래쪽도 한 60 정도, 여우의 몸통 부분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우선 뽑아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았을 때 이 가이드라인을 들어서 옮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선택하셔서 이동 도구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자꾸 움직이는 게 싫다면 락을 걸어 주시고요. 움직이는 게 좋다면 락을 풀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들으시고 여우를 그려보도록 하죠. 펜툴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만들어지죠. 곡선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핸들이 뽑혀 나오는데 그 핸들의 방향을 꺾어주시려면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르고 핸들의 방향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핸들의 방향을 완벽하게 수정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아예 핸들이 뽑혀 나오는 그 지점을 Alt 클릭하셔서 방향 자체를 아예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갑니다. 자, 펜툴 클릭하시고 여우의 머리부터 그려볼게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 자, 뽑혀 나온 이 핸들의 방향은 앞으로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인데 저는 아래쪽으로 꺾어져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을 당겨서 아래쪽을 바라보게 해주시거나 그냥 아예 방향을 끊어주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 나오는 이 중심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 자체가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바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과 상관없이 새롭게 그려집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방향을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방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 Alt 클릭. 자, 대략의 아웃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직접 선택 툴 이용하셔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우의 몸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눈, 코, 입, 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부분부터 볼게요. 클릭해서 시작하고 드래그 하시면 곡선, Alt 눌러서 곡선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앞으로 갈 때 요 위쪽이 아니라 저는 뒤쪽으로 빠질 거거든요. 자, 핸들이 그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지 않으면 Alt 클릭해서 방향을 완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시면 되겠죠. Alt 클릭해서 핸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마음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와 직접 선택 도구의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놓고 작업하시면 좋아요. 통으로 선택하는 선택 도구는 V, 그리고 일부분만 선택하는 다이렉트 셀렉션은 A 해서 여러분들께서 V와 A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통으로 귀를 전체 선택할 거고요. 색깔은 검정색, 오른쪽에 보시면 패널, 컬러 패널에 보시면 기본 색깔 흰색과 검정색이 있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펜 도구를 들어서 시작하는 건 여기, 끝나는 건 저기. 그냥 클릭이면 직선인데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이 되지요. 가려는 방향 전혀 다를 경우에는 Alt 클릭 하셔서 도착하는 지점 여기,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니까 클릭 드래그, 방향을 꺾어 줄 거예요. Alt 클릭, 도착 지점에 가셔서 쭉 당기시면 역시 곡선. 통으로 선택하는 건 V라고 했죠. 눈 부분은 일립스, 동그라미로 그려줄게요. 일립스. 정원을 그리실 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게 되면 원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눈동자 부분은 흰색. 하나를 잘 만들어 줬으니 복사해서 쓸까요? 통으로 선택하는 건 V라고 했죠. 선택을 눈동자 부분 선택하셔서 복사할 겁니다. Alt 누르신 상태에서 눈을 드래그해서 빼시면 쌍댕이가 만들어집니다. 눈. 꼬리 부분 볼까요? 꼬리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잘린 거가 보이죠? 그렇게 잘라주는 친구가 우리 도구들 중에서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시저, 가위와 나이프, 칼이 있는데 가위보다는 칼로 곡선 부분을 잘라주는 게 좋겠네요. 가위는 직선으로 자르는 거죠. 나이프 이용하셔서 꼬랑지 부분 물결 무늬로 오르락 내리락. 자, 칼로 개체를 자르고 나면 이 꼬랑지 끝부분만 깜장색이죠. 자, 선택 도구 V 가시고요. 자, V로 선택하셔서 따로 너는 깜장색이다 라고 컬러 패널에서 깜장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위쪽에다가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들어서 옮겨 줄게요. 다리 부분 갈까요? 다리 부분 마찬가지로 펜 도구 이용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죠. 클릭, 시작은 여기이고 끝은 저기인데 곡선으로 만날 거다. 클릭해서 쭉 빼시면 곡선. 가려는 방향이 지금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군요. 끊어줄게요. Alt 클릭.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세세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맞추도록 할까요? 여우의 색깔, 팔, 다리의 경우에는 갈색이군요. 선택을 하셔서 동시에 선택하실 때 Shift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이 갈색과 맞춰야 되니까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아이드로퍼죠.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이 색깔이랑 같아요 라고 뽑아 놓은 샘플 색깔을 선택하시면 바로 색상이 적용됩니다. 꼬리 부분을 잘라낸 것처럼 몸통 부분에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표현하시면 되겠죠. 나이프 툴 누르시고요. 어느 정도 모양이 비슷해졌으면 선택 도구 V 누르셔서 배 부분만 아이드로퍼 스포이드로 이 색깔이랑 같아요 라고 찍어주시면 여우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군요. 호리병 만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리병의 위치도 역시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되겠죠. 기존에 있던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가이드를 클리어. 호리병 모양의 위치는 60에서 80 정도, 가이드라인을 60 언저리에서부터 80 언저리까지, 높이는 40
바닥은 70, 호리병을 요 안에서 작업하시면 되겠군요. 화면을 확대해서 호리병 모양을 맞추도록 하죠. 확대하실 때 돋보기 도구 이용하셔도 되고요.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바퀴를 위로 아래로 굴려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지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위치 맞추겠습니다. 호리병의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뚜껑을 만드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해보시면 모서리가 너무 많이 둥그네요. 여러분의 키보드에 방향키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방향키가 있을 텐데 위로 가라 방향키는 모서리가 많이 둥그러지는 거, 아래로 가라 방향키는 모서리가 뾰족해지는 거 보시면서 적당히 조절하세요. 호리병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쪽만 그려서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펜 툴을 들으시고요. 가운데 부분 직선은 클릭 클릭, 곡선은 클릭 드래그, 몸통 부분 동그랗게 병의 가운데에서 맞춰서 클릭해 주시고요. 반조각을 만드셨으면 얘를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일단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모양을 좀 다듬은 다음에 뒤집어 사용하겠습니다. V 선택을 통으로 선택하셔서 반대로 뒤집을게요. 리플렉트 툴 보이시죠? 저희는 빈 그루를 돌려주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켜주는 친구예요. 자,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센터는 여기 끝자락입니다 라고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중심이 이렇게 잡히게 되겠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이 여기 맞는지 확인, 복사하셔야 되겠죠. 카피 누르시면 이렇게 쌍둥이로 복사가 됩니다. 다 만들어진 친구는 합쳐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패스파인더 나와 있는 게 없다면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셔서 PATH 패스파인더를 꺼내주시면 도형들을 합치거나 빼주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쳐줄 거니까 유나이트 합쳐주시고요. 색상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색상은 샘플 색상 좀 갖고 올게요. 호리병의 뚜껑과 몸통 부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가까이 얼라인 시키겠습니다. 정렬해 주는 거죠.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라고 하시면 이렇게 위아래 간격이 맞아지고요. 뚜껑은 너무 크네요. Alt 눌러서 중심 거기, Shift 눌러서 비율도 맞춰서 라고 좀 조절했습니다. 자, 뚜껑 부분을 선택하셔서 색상은 그라디언트 똑같은 색깔로 아이드로퍼로 얘랑 같아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 문제선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선형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패널을 보시면 그라디언트의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 주실 수 있겠죠. 자, 레디얼로 바꿨을 때 안쪽이 짙은 색깔, 바깥쪽이 옅은 색깔이네요. 색깔을 뒤집어 줄게요. 테두리가 깜장색이군요. 테두리는 깜장색이라고 윤곽선을 까맣게 처리하시면 완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호리병의 몸통도 이 뚜껑과 같습니다 라고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얘랑 같아요 라고 맞춰주시고요. 안쪽을 좀 잘라서 쓸까요? 나이프 이용하셔서 칼로 쓱, 몸통 부분도 쓱 잘라주시면 색상이 이렇게 퍼지죠. 다이렉트 셀렉션, 그냥 셀렉션 하셔도 어쨌든 선택이 이렇게 될 텐데 그 선택한 친구의 몸통 색깔은 스포이드로 폭 찍어서 이 색깔입니다 라고 맞춰주시고요. 테두리는 깜장색입니다 라고 맞춰주셔서 하나를 잘 만들어 두시면 그거하고 똑같이 써먹으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받침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 누르셔서 얘하고 같아요 라고 찍어 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뚜껑이 제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뚜껑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위쪽에 오브젝트 메뉴 보시면 어레인지 순서를 바꿔주는 게 보이죠? 맨 앞으로 나와라 bring to front라고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거기에도 어레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게 더 쉽겠죠? 자,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색깔 뽑아놨던 샘플 지워주시고 가이드라인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뷰에서 가이드라인도 클리어 지워주시고 눈금자도 굳이 나와 있을 필요 없으니까 뷰에서 눈금자 룰러 지워주시면 이렇게 작업했던 작품만 남게 되겠죠.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할게요 라고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름을 줬던 걸 어디다가 저장할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고 하는 방안에다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끝이군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앞에처럼 오브젝트를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입력하시거나 거기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적용하시고 또 이펙트 효과를 주셔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기타 등등의 작업들이 더 필요하군요. 자, 그러면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을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 뉴 누르시면 앞서서 했던 거하고 사이즈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G 1, 2, 3, 4, 5, 6, 7, 8, 9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OK 눌러주시면 종이가 새로 열릴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윤곽을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R 누르셔서 불러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봉우리가 10을 넘어가진 않으니까 높이는 10 언저리에서 두도록 하고 산봉우리의 위치, 일단 대략의 위치를 제일 큰 거, 듬성듬성한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왼쪽엔 10 정도, 가운데 50, 맨 끝자락은 80. 이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자, 샘플 색깔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색깔 잡기 위해서는 네모난 아니면 동그란 오브젝트 하나를 기준으로 만드셔서 쭉쭉쭉 작업하시면 되겠죠. 테두리는 없고 필 컬러만 있어요. 하나를 잘 선택하셔서 V 복사할 겁니다 라고 Alt 드래그 하시면 쌍둥이가 생기죠. 컨트롤 D 하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도형 복사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똑같이 복사시켜 줍니다. 하나하나 색상은 문제에서 뽑아준 색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흰색과 검정색은 따로 뽑지 않겠습니다. 스와치 팔레트에 기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 검정색은 따로 뽑지 않고 나머지 색깔만 뽑도록 하죠.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이제 산봉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카키색의 맨 뒤에 있는 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펜 툴을 다루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브러쉬 툴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브러쉬 패널이 보일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브러쉬로 대략의 산봉우리를 그려주시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주면 얼추 산봉우리의 모양이 완성이 될 거고요. 지금은 선 모양만 보이고 있어서 그런데 자,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색상을 채워주는 필 컬러 이 친구로 바꿔치기 해볼게요. 자, 선택 도구 V 누르셔서 이 친구는 카키색 색깔로 채워주세요 라고 바꿔주시면 대략의 산봉우리 모양이 따졌죠?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으로 그릴 때에 펜툴을 사용하시든 브러쉬로 사용하시든 그 결과물은 패스로 남기 때문에 어떤 걸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지요. 두 번째 봉우리, 요 회색 봉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브러쉬를 선택하시고요. 바깥에서부터 쭉 대략의 언덕을 만들어 주시고요.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마무리 지어 줄게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끝 마무리가 처리가 됩니다. 색상은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수압 단추 누르셔서 색깔을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봉우리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지요. 색상은 하얗다라고 바꾸셔서 브러쉬를 들으시고요. 대충의 아웃라인은 나왔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시면 정리가 되겠죠. 자, 선택 도구 누르셔서 모든 걸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서로 나눠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를 불러올게요. 패스파인더를 꺼내셔서 디바이드로 나눠주시면 이 모든 친구들이 제각각 따로따로 분리가 되겠고요. 자, 이 친구들을 그룹을 해제시키셔서 하나하나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에 삐져나온 부분들의 경우에는 큰 사각형으로 덮어서 안 보이도록 감추셔도 되고요. 아예 깔끔하게 잘라내시기 위해서 패스파인더 꺼내놨으니 사각형 덮으시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나눠주세요.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언그룹 하나하나 지우시면 되겠죠?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그려주시고요. 오브젝트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나눠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을 언그룹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일일이 필요 없는 부분 지우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산봉우리의 모양이 끝이 나지요. 햇님을 그려볼까요? 햇님은 일립스 동그라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 사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실 때 정원을 그리시려면 왼손으로 Shift 누른다고 했습니다. 크기 적당히 조율하셔서 일립스 그려주시고요. 색상 뽑아 놓은 거 그대로 적용하시려면 스포이드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스포이드로 이 친구랑 같아요. 방향이 좀 다르니까 방향은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의 각도가 0도라고 되어 있군요. 90도로 바꿨을 때 우리 거 이미지와 제공해준 파일에서의 이미지가 같습니다. 혹시 그라디언트의 범위가 좀 달라서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게 되면 그 범위를 조절하실 수도 있죠. 단추를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이렇게 범위 조정도 가능합니다. 브러쉬로 넘어갈까요? 브러쉬를 들어서 이만큼이요 라고 임의로 모양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그 브러쉬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데코레이티브라고 하는 것과 아티스틱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는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준 친구 아티스틱에 있는 잉크 워시인가 봐요. 선택을 해보도록 하지요. 브러쉬 패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선택하셔서 아티스틱의 아티스틱 잉크 창을 보시면 저는 지금 보이는 걸 이름으로 보여라 라고 세팅을 한 상태이고요. 혹시 이게 이미지로 보이는 분들은 썸네일 뷰로 놓였기 때문이에요. 자, 썸네일 뷰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얘를 리스트 뷰로 바꾸시면 이름으로 보이게 되겠죠. 라이트 잉크 워시라고 쭉 찾아보시고 이렇게 우리 브러쉬 패널에 새롭게 장착이 됐으니 선택 도구 V 누르셔서 얘는 라이트 워시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다만 그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얇아 보여요. 얘를 좀 두껍게 가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크기를 좀 2라고 늘리시게 되면 브러쉬의 두께도 이렇게 커지게 될 겁니다. 색상에 대한 언급도 문제에 나와 있죠. 색상은 깜장색입니다 라고 선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문제대로 적용을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네모도 역시 브러쉬를 사용한 거네요. 브러쉬 도구 들으시고 클릭해서 쭉 드래그로 만들어 주시면 좀 전에 썼던 브러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브러쉬를 다시 새로운 친구 불러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데코레이티브 가셔서 배너 이름은 배너 16번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 패널에 장착이 됐으면 선택 도구 V 얘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브러쉬는 16번 얘입니다 라고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선이 너무 삐뚤군요. 브러쉬를 클릭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면 일직선이 돼요. 이 친구는 너무 두껍죠. 자, 웨이트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가 완성됐으니 글씨를 써보도록 할까요? 타입부트 누르셔서 Happy New Year 글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네요. 글꼴은 에이리얼 폰트로 작성한다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글꼴 선택하실 수 있으시죠? 에이리얼 찾으셔서 적용하시고요. 그 이외의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언급은 없으니까 글꼴만 맞춰 주십시오. 색깔을 보아하니 위쪽과 아래쪽이 분리가 되어 보이죠? 자, 이렇게 글자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글자를 분해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분해를 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 글자를 뽑을게요. 위쪽에 타입 메뉴를 클릭하시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글자를 분해하는 친구죠. 클릭하시면 글자가 이제는 타입이 아닌 패스로 인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독립적인 공간 아이솔레이트로 들어와서 작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군요. 글자의 색깔 정하도록 하지요. 글자의 색깔은 주황색이 먼저 적용이 됐고요. 아래쪽을 나눠서 작업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분리하기 위한 건 선을 이용해서 디바이드로 나누셔도 되고요. 그냥 칼질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똑바로 뻗은 선을 그리셔서 깔끔하게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렸고요.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글씨들을 다 분해하도록 하죠. V 통으로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요. 디바이드로 나누시면 글씨가 위아래로 분리가 된 게 보이시나요? 아래쪽의 친구들만 따로 쫙 선택하셔서 색깔을 K70으로 만들겠습니다. 글씨 작업을 다 해주셨으면 이제 아이솔레이트 독립적인 공간에서 나올게요. ESC 빠져나오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글씨는 패스를 따라서 그려주는 타입 오너 패스를 사용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군요. 펜툴로 흐르는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그 패스를 따라서 흐르는 글자 타입 오너 패스 만들어진 패스 위에 글씨를 얹기 위해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학들을 그려서 세부적인 오브젝트만 만들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겠죠. 자, 뷰 메뉴 클릭하셔서 기존에 있던 가이드는 클리어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 구석에 있는 학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높이, 너비, 자,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시고 그리면 되겠죠. 확대해서
펜툴로 대략의 얼개를 따주시고요. 한 방에 완벽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희는 직접 선택 툴로 다시 세부적으로 조정하시면 되니까요.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 주실 땐 Alt 누르시고 중점을 끊어 주시면 핸들이 없어집니다. 대충의 몸통이 나왔죠. 모양이 영 마음에 안 든다면 직접 선택 도구 A 누르셔서 하나하나 위치를 수정을 해주세요. 색상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이 색깔과 같아요 라고 맞춰주시고요. 부분적으로 잘라내야 될 부분은 펜 도구로 라인을 그리셔서 디바이드로 나누실 수도 있고요. 이레이저 툴 꾹 누르고 보시면 칼로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나이프 툴을 보시게 되면 지나가는 선 이렇게 칼질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칼질을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된 친구들은 다이렉트 셀렉션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상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얘는 깜장색이에요. 다시 선택 도구 V 누르셔서 얘는 빨강색입니다 라고 두루미의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됐죠. 부리 부분 선택 V 색깔 스포이드로 이 색깔입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부리가 너무 짧게 그렸군요. 그럴 때 직접 선택 도구 A 누르셔서 부리를 조금 길게 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가 맨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에 맨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제일 뒤로 빠져라 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선택 도구 V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순서를 정하는 어레인지 툴 보이죠? 맨 앞으로 나와라, 맨 뒤로 빠져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부분도 나이프 툴 이용해서 분리를 하시고요. 선택 V 색깔은 깜장입니다. 비슷한 분위기만 나면 돼요. 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길쭉한 다리는 펜툴로 대략 맞추시고요. 방향을 틀어주실 땐 Alt 클릭. 다리가 너무 두껍나요? A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두께 조절. 같은 방법으로 펜툴을 이용하셔서 오른쪽 다리 방향 틀어주실 땐 Alt 클릭. 세부 조정할 때 단축키 A 누르셔서 일일이 세부 두께 조절. 자, 이 정도 느낌으로 갈게요. 이제 요 아래쪽 부분 마무리. 선택 도구로 그 세 가지를 다 합쳐 주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합치겠습니다. 다리의 색깔 맞춰 주시면 되겠죠. 선택 도구 V 누르셔서 색깔을 맞춰줄 겁니다. 스포이드 도구 지금 써보니 굉장히 자주 쓰는 것 같죠? I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I 이 색깔입니다 라고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친구를 맨 뒤로 보낼까요? 오브젝트를 순서대로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쓰시면 되겠는데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거기에서도 바로 나오죠. 어레인지에 샌드 투 팩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겠군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학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도 왼쪽으로 화면을 이동시켜서
요쯤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죠. 작업하실 적에 혹시 요 산들이 좀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산들을 오브젝트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오브젝트를 쭉 선택하셔서 걸리적거릴 만한 친구들은 잠가주도록 하죠. 오브젝트 락 선택한 아이들 잠가주세요. 셀렉션이라고 하시면 이제 클릭해도 선택되지 않으니까 학을 그리실 때 좀 자유롭게 그리실 수가 있겠네요. 펜 도구를 들으셔서 몸통부터 그려주도록 하죠. 자, 몸통. 자, 대충의 모양이 나왔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변경해 주겠다. 다이렉트 셀렉션 A였죠. 색상 맞춰주도록 할게요. I 누르셔서 이 색깔입니다. 라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분리해서 색상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이프 툴 선택합니다. 부리 부분 잘라내시고요. 머리, 목 부분 분리가 끝나셨으니 선택을 하나씩 해줄까요? V 누르셔서 얘는요 라고 목 부분은 깜장색, 이마 부분은요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I 빨강색, V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I 노란색.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날개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툴 들으시고요. 날개 대략의 모양을 따주시고 그리고 단축키 A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하나하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틀어주실 땐 Alt 클릭하셔서 핸들을 잘라주시고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실 때 단축키 A 직접 선택 툴 이용하셔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고요. 다듬어졌으면 색상을 맞추도록 할까요? 자,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I 펜툴 누르셔서 아래쪽 날개 그려줄게요. 대강의 모양이 나왔으면 직접 선택 도구 A 날개가 뒤로 빠져야 되니까 이 친구를 뒤로 보내시거나 몸통 부분이 제일 앞으로 나와도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프론트 다리 그려주죠. 다리가 너무 튼실하게 그려졌네요. 다이렉트 셀렉션 A 색상을 바꿔줄게요. I 복사하겠습니다. V 전체적으로 하얗게 좀 커 보이죠? 크기를 조절합니다. 비율이 깨지지 않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똑같은 친구가 요 위쪽에도 한 마리 더 있었죠. 몽땅 선택하셔서 복사 Alt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요.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서 조절하시고 위치 맞춰서 배치 하십니다. 자, 이제 학이 만들어졌고요.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시면 끝나게 될 텐데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실 때 요걸 그대로 선택하셔서 이펙트를 주시게 되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림자가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 학의 전체 부분이 그림자로 질 수 있도록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가시면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룹 보이죠? 그룹으로 이제 묶어졌으니까 효과 줄게요. 이펙트 누르셔서 스타일라이즈에 가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실 수가 있고요. 프리뷰로 일단 먼저 한번 보시고 문제지와 비슷하면 이대로 OK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지와 많이 모양이 다르다 싶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숫자 값들을 조절하셔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전체를 쭉 한번 확인하셔서 빠진 게 없는지,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저희는 색깔 뽑아놨던 샘플 지워줘야 되겠죠. 위치나 크기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요. 락 걸어놨던 친구들은 락을 풀어주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 unlock all 이라고 하시면 락으로 잠가놨던 친구들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대화창이 뜨면 경로를 정해 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파일의 이름을 제대로 주셨다면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크기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친구하고는 좀 다르죠. 크기가 좀 더 크네요. 도형을 작성하실 때 오브젝트를 만드시고 패턴으로 등록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군요. 패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점선의 경우에 규칙적인 그리고 불규칙적인 점선을 여러분들이 대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오브젝트들을 잘 정렬하고 간격을 잘 조율해서 그룹으로 설정하라는 부분까지 나와 있군요. 자, 차근차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사이즈가 120에 80으로 조금 커졌네요. 자, 120에 80.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GTQ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문제죠. 3번 OK 눌러서 문제 설정을 끝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색상들 먼저 샘플로 뽑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오브젝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쉬운 패턴부터 등록을 해볼까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 어느 정도 제작을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룰러를 켜주셨고요. 컨트롤 R. 패턴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네요. 이렇게 패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지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 해주시고요. 색상을 뽑아 놓은 거 적용하기 위해서 스포이드 툴 I 눌러주시면 색상이 적용되겠죠.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펜 툴 줄기가 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쭉 줄기 그려 주시고요. 선만 있죠. 잎사귀의 경우에는 일립스를 이용해서 잎사귀를 그려 주시고요. 그 잎사귀의 위쪽 12시 방향, 아래쪽 6시 방향은 뾰족하게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위쪽에 있는 점과 쉬프트 아래쪽에 있는 점 두 개의 점을 선택했고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 보이죠? 이게 곡선을 직선으로,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위쪽, 아래쪽 따로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잎사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택 도구 V. 나뭇잎을 복사해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갖다 배치하시고요. 각도를 돌려주시려면 점박이의 바깥쪽에다 커서를 두셔야 이렇게 커서가 휘어지는 모양 보이죠? 화살표가 휘어지는 모양은 회전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었어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드래그.
복사하시고요. 커서가 꼬부라지면 회전. 입사견을 잘 만드셨으면 똑같은 친구를 요 위쪽에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Alt 누르셔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크기를 조절하시려면 조절점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비율이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비율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방향을 완전히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대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프리뷰로 보시고 방향이 맞는지 OK 하셔서 마무리. 이만큼을 모두 다 패턴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뷰, 가이드를 클리어.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스와치 패널에다가 끌어 놓으시게 되면 패턴으로 등록이 되죠. 패턴 등록이 끝났으니 여우를 만나보러 갈까요? 자, 여우 이미지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릴 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한 상태에서 그리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똑바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다음에 살짝 기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여우의 얼굴을 그리겠습니다. 여우의 얼굴은 펜툴을 이용해서 그릴 거고요. 반쪽만 그리셔서 나뭇잎 뒤집듯이 반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의 얼굴. 반쪽을 그리셨으면 선택도구 V 누르셔서 반사시켜 주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위치가 반대쪽으로 돌아 누운 게 맞죠?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하셔서 옮겨 주겠습니다. 두 개를 합체시켜주면 하나의 얼굴이 되겠죠? 두 개를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꺼내 주시면 이렇게 합쳐지는 친구 유나이트 보이시죠? 자, 유나이트로 합쳐 주겠습니다. 색상을 맞춰 보도록 할까요? 아이드로퍼 I라는 단축키 누르셔서 색상을 맞춰 주세요. 정수리가 약간 뾰족한 듯하니 펜 툴 꾹 누르시면 컨버트 앵커 포인트 나오죠? 클릭하셔서 살짝 당겨 주셔서 정수리를 평평하게 다듬어 줄게요. 턱 부분도요. 귀를 그리겠습니다. 펜 툴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심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안쪽에 축소시켜주면 귀에 안쪽 그림자 모양이 보이겠죠? 선택도구 V. 오브젝트를 축소하실 때 스케일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같은 간격으로 조절할 테니까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셔서 패스에 가보시면 옵셋 패스라고 보일 거예요. 똑같은 거리로 축소할 때는 옵셋 패스 이용하시는 게 더 예쁘게 나옵니다. 프리뷰로 보시고 커지는 거면 플러스, 작아지는 거면 마이너스 값을 보시고 조절을 해주세요. 두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낌에 따라서 OK 누르겠습니다. 아이드로퍼로 색상 맞춰주시고요. 귀가 얼굴보다 앞쪽으로 나왔죠? 선택하시고 맨 뒤쪽으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순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얼굴 부분을 위로 아래로 나눠주는 요 살구색을 그려보도록 하죠. 펜 툴 이용하셔서 선택도구 V 누르시고요.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트랜스폼
reflect. 원본은 그대로 두셔야 되니까 카피할게요. 코 부분을 그릴까요? 자, 이제 모든 개체들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더로 나눌게요. 위쪽과 아래쪽 분리되었으니 아래쪽은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디바이드로 나누시게 되면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룹을 풀어주죠. 오브젝트 언그룹 아래쪽만 선택하셔서요. 아이드로퍼 I 색상을 적용해 주시면 얼굴 부분이 거의 완성됐지요. 코를 그렸으니 눈을 그리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색상을 정하시고요. 웃는 입도 살짝 그릴까요? 펜툴. 반쪽의 얼굴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선택을 몽땅 다 라고 하시게 되면 얼굴의 윤곽까지도 다 선택이 되지요. 선택을 빼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개체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일부분이 선택 해제가 되지요. 반사시켜 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에 있는 리플렉트를 하셔도 되지만 포인트를 여기요 라고 기준점을 찍어주면서 작성을 하시려면 리플렉트 툴을 찾아서 쓰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리플렉트 툴 선택하시고 중심점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코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중심점을 여기요 라고 바꿔서 작업을 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코의 중간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 코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켜 줍니다. 카피 눌러서 마무리. 귀염귀염한 여우의 얼굴이 완성됐고요. 자, 이 여우는 얼굴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몽땅 잡으셔서 방향을 살짝 기울여 주겠습니다. 몸통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 툴 이용하셔서 다리 부분을 한쪽만 그리도록 하죠. 대략 만드시고 이 친구의 수정은 단축키 A 누르셔서 직접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 부분은 색상이 따로 되어 있죠. 이레이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손 부분을 잘라줬고요.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잘라주시게 되면 개체가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시고 아이드로퍼 I 색상을 맞춰주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반대쪽은 그대로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었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카피하셔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모자란 부분들은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보다는 다리가 뒤로 가야 되니까 선택 도구 V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가세요. Send to Back 앞다리가 만들어졌죠. 펜툴 이용하셔서 나머지 뒷다리 부분 몸통을 만들겠습니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은 대략 그리셔서 맨 뒤로 보내시면 되겠죠. 선택 도구 V 색깔을 맞춰줄게요. 아이드로퍼 I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배 부분을 마무리해 볼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색상을 주지요. 아이드로퍼 I 앞발들을 선택하셔서
앞쪽으로. 꼬리 만들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이드로퍼 I.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끝부분이 울퉁불퉁 나이프로 자를까요? 예쁘게 잘리질 않네요. 그냥 펜툴로 그리겠습니다. 펜툴로 그려서 자르실 때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디바이드 나누셔서, 디바이드의 경우에는 개체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브젝트 언그룹 따로 분리하셔서 색상은 따로 지정하겠습니다. 아이드로퍼 I 선택하셔서 맨 뒤로. 여우 캐릭터가 완성이 됐고요. 크기를 살짝 손보겠습니다. 태그로 넘어가 볼게요. 가이드라인을 지우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태그 어느 정도 맞출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되겠죠?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들을 이용해서 태그의 아웃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하셔서 쭉 범위를 잡으실 적에 모서리가 너무 뾰족하군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이용하셔서 모서리 둥글기 정하실 수 있겠죠. 완전히 둥글어라. 양쪽 날개 같은 친구는 모서리가 덜 둥글군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이용해서 모서리를 조금 덜 둥글게 조절하겠습니다. 두 친구를 한꺼번에 선택할까요? V 같이 선택하셔서 중심을 맞추겠습니다. 얼라인에서 센터를 맞추도록 하죠. 합쳐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 한 덩어리로 합쳐졌네요. 색상 뽑아 놓은 거 아이드로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친구를 하나 복사하셔서 여우를 장착시키겠습니다. 방향은 나중에 한꺼번에 틀도록 할게요. V 누르셔서 복사. 아이드로퍼 누르셔서 색상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고요. 여우 만들어 놓은 친구 데리고 오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왼손이 도와주는 거 알고 계시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여우를 얹어 놓겠습니다. 순서를 맨 앞으로 빼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크기 좀 조절할까요?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키 눌러서 조절하시고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이프 툴 이용하셔서 글씨를 쓸게요. 플레이어스 택. 글꼴 맞출까요? 에이리얼의 볼드 7포인트. 색상은 블랙이고요. 가운데 맞춤 하시면 이렇게 글자 완성됐죠. 택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보입니다. 택을 똑같이 줄여주셔야 되니까 선택하시고 같은 간격으로 줄일 때에는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프리뷰로 보면서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세요. 안쪽으로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마이너스. OK 누르셔서 똑같은 친구가 하나 복사됐는데 선으로 적용하셔야 되니까 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선 모양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선의 모양이
일점세선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면 선에 대한 게 두께만 나와 있죠. 그 두께 이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려면 옵션을 보이셔야 됩니다. 쇼 옵션. 선의 마무리를 둥글게 다듬어 줄 거고요.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셔서 그 값들을 조절하시게 되면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길게 가겠다 10, 짧게 뛰겠다 2, 다시 짧게 가겠다 3, 짧게 뛰겠다 2. 요 숫자 값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간격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느낌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택이 얼추 완성이 됐네요. 선택을 쭉 같이 하셔서 위에 얹으시고 방향을 틀어 주시면 됐죠. 자, 동그라미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일립스 누르셔서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시게 되면 정원이 그려지죠. 자, 그 동그라미로 택을 구멍 뚫도록 할게요. V 선택하셔서 이 택을 함께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프론트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보이죠. 다시 일립스 동그라미를 그리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동그라미와 V 맨 밑에 깔려 있는 택을 함께 같이 선택합니다. 쉬프트 빼줄 거예요. 마이너스 프론트. 이제 개체들을 좀 순서 정리해 볼까요? 고리를 그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고리를 그려 주시고요. 선의 색깔 맞춰 주겠습니다. 두께가 2포인트군요. 택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가이드라인을 지워줄까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문거리를 그려줘야 될 범위. 자, 문거리를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범위를 잡으시고 모서리의 둥글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조절하셔서 보기에 적당한 둥글기를 주세요. 선택도구 V, 색상 맞출게요. 아이드로퍼 I. 자,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네모를 그리셔서 렉탱글, 일립스,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시면 정원이 그려지죠. 색상이 잘 안 보이니까 임의의 색깔로 바꿀게요. 아래쪽으로 맞춰서. 자, 이제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모두 다.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볼트 구멍이 뚫렸죠. 아래쪽에 일정 부분을 나눠줘야 되니까 선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인.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디바이드. 자,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가 됐지요. 디바이드로 나눌 경우에는 개체가 아직 그룹으로 묶인 상태라고 했었죠. 오브젝트 언그룹. 위쪽의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패턴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패턴은 스와치 팔레트에 새겨 놓았습니다. 선택하셔서 패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패턴을 넣은 게 너무 크기가 커 보입니다. 스케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면
스케일 툴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는 걸 확인하시고 프리뷰로 보면서 조절하세요. 유니폼이라고 하는 곳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위로 아래로 크기가 조절되는 게 보일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개체까지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개체는 크기가 커지지 마세요 라고 V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만 크기가 오르락 내리락 보이시죠? 문제지와 비슷한 크기로 분위기를 잡아 주시고요. OK 누르셔서 마무리. 글씨 쓸까요? 글꼴 맞춰 주겠습니다. Time New Roman. 볼드에 10포인트. 왼쪽 정렬이군요. 글자의 색깔도 맞추겠습니다. 색깔 배치하시면 여우 캐릭터 얹어줄까요? 여우 캐릭터 선택하셔서 Alt 누르고 끌고 오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Arrange, Bring to Front 제일 앞으로 왔죠. 자, 크기를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아웃라인이 있군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 드래그. 바깥쪽 외곽선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개체들 다 필요 없겠죠. 한꺼번에 합치겠습니다. 유나이트 합쳐 주시고요.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희 선 뽑아 놓은 거 있으니까 아이드로퍼로 선택하시면 똑같이 선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크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커지려면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프리뷰로 보시면서 커질 건지 작아질 건지 저희는 커져야 되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값을 적용하도록 하죠. V 선택하셔서 다시 옮기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되겠고요. 선이 점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시 체크하셔서 똑같은 간격으로 점선이 되도록 짧게 2 띄워주겠습니다. 2. 그 뒷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자, 일정한 간격으로 점선이 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간격 대시들을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룹으로 묶어줄 캐릭터 아까 저희가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를 스포이드 툴 아이드로퍼 누르셔서 적용하시고요.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간격이 약간씩 다른 것 같죠? 왼손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얼라인 정렬할까요? 위아래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디스트리뷰트 이지요. 디스트리뷰트를 누르셔서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배치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브젝트의 그룹.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내용들도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시고 보내기 전에 가이드라인 없애주실 것, 뷰,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샘플로 뽑아놨던 색상들도 다 지워주도록 하죠. 완성이 되었으니 저장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를 정해 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라고 하는 방 안에 이름은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월달 A 유형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고요. 펜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데 브러쉬로 만들었을 때는 펜도구만큼 정교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펜툴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